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3월 10일 날 어떤 그 일이 있었을까? 한번 역사를 한번 훑어봐 봤습니다. 바로 1898년 오늘, 어, 그 만민공동회가 이제 처음으로 개최된 이제 그런 날이네요. 네, 정말 이제 다시 만국조선의 그 시기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야말로 1898년이면 그 후에 이제 12년 후에 대한제국 조선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에게 이제 어, 주권과 국민과 국토를 넘겨주죠. 그야말로. 예. 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참 뭐라고 그러실 분 이제 많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한일합방 그 내용을 보면 그냥 넘겨준 것 같아요. 나라를. 자, 어찌됐든, 그 조선 말에 그렇게 기울어져가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시작한 시민운동이 바로 이 만민공동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인재들이 또 이제 출연을 하게 되죠. 소위 이제 정말 그야말로 나라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젊고 유능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머리도 비상한 그런 그 이제 인재들이 많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 만민공동회는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최초에는 이제 주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관하고 같이 이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민공동회라는 말도 이제 있는데 뭐 그거보다도 만민공동회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말이 더 뭔가 부드럽죠. 예. 요즘 이 세상 흘러가는 어떤 이제 경향을 봐서는 이제 관보다는 이제 다들 민 이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1898년이면 이제 광무 이제 2년이죠.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서 이제 그 황제로 등극을 이제 했어요. 그 초기 그런 그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1897년에 이제 이제 이 이러한 그 이제 상황들을 갖다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서재필이라든가 그다음에 윤치호, 이상제 아주 지금 들어도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그 당시에 그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승만 그때 당시는 청년 이승만이었죠. 네. 이승만, 글쎄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나. 청년 이승만도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년 이승만이 이 바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뭔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제 그런 그 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를 대표하는 이제 박정양, 내각 총리 대신이고 초대 이제 주미 조선 대사를 했던, 그런 이제 개혁적 관료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민공동회라는 말이 이제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10일을 맞이해서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탄핵 사태가 이제 이어지면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많은 그 이제 군중들이 모여 있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그 연설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연사로 나섰던 분들이고 이제 이 만민공동회를 이제 조직 주관했던 그 이제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그런 그 집회에 나와 보면은 아주 이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정말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이면서 또 상당히 이상적으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파를 하는 그런 연사들을 봅니다. 그 여러 연사가 나오겠지만 그 연사 중에서 정말 나중에 이 나라 그 정치 개혁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들도 거기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이승만도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빛을 보고 두각을 나타낸 그런 이제 어, 조선의 그 개혁 지도자로 이제 부상하게 된 이제 그런 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만민공동회 또는 관민공동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민공동회 또는 관민공동회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는 회계는 만민공동회라는 그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자, 조선말 대한제국의 대토론회, 시민운동이나 시민사회단체다 이렇게 그 표현이 되고 있네요. 자, 시민운동. 사실 그 시민이 자각하는 그 시점을 이제 근대라고 표현하죠. 프랑스의 혁명, 이제 우리가 근대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시민의식이 싹 텄던 때가 이제 그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근대화 작업도 이제 저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근대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나라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 사이에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그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독립협회에서 주관하였다가 1898년 4월을 기점으로 독자적인 민중대회 단체로 성장을 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주관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민공동회라고 했듯이 이제 그때는 이제 관 쪽에서도 관료들도 이 운동에 이제 참여를 했다는 얘기죠. 1897년 광무 1년 초 독립협회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주최하에 민중대회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한성부의 시민, 한성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때 한성하고 지금 서울하고 뭐 비교를 해보면은 뭐 아주 뭐 사대문안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시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 상공도 아니죠. 소상인, 그다음에 일부 지식인층. 왜냐하면 공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상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이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후에 1897년 10월 박정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각 총리 대신을 지냈고, 그러니까 국무총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초대 주미 조선 대사를 이제 지냈네요. 박정양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적 관료들과 독립협회가 함께 주관하면서 범국민적인 대회, 그리고 단체로 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 측에는 박정양, 이상재, 그다음에 독립협회 측에서는 서재필, 윤치호 등이 이제 이 만민공동회를 이제 지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만민공동회는 처음에는 사교 모임 형태였으나 연설과 강연, 웅변, 조정에 대한 민중의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모임으로 확대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었다. 시민단체라고 했죠. 요즘도 뭐 시민단체가 엄청 많은데 요즘 시민단체는 좀 순수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정부라든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뭐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순수한 시민단체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1898년 광무 2년 3월 달에 러시아, 프랑스 등 열강의 이권 개입을 반대하는 등 제국주의 침탈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점차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은 독립협회가 했지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그 만민 공동에 자체적으로 조직과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898년 10월부터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나 익명서 사건 이후 1898년 12월 정부의 탄압으로 정부는 이제 고종정부죠 말하자면 탄압으로 무산이 되어 1899년까지 존속하다가 폐지가 되었다. 참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1897년에 이제 태동을 해갖고 뭐한 2년 정도 횟수로 3년 정도 이렇게 존속하다가 이 만민공동회가 이제 폐지가 됐다라는 얘기네요. 이제 익명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뒤에도 그 설명이 나오지만은 1898년 수구파가 독립협회 관민공동 인사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회하고 공화국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짓 보고를 올렸던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제 모함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바로 익명서 사건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승만은 1899년 1월 9일 발생한 박영용 일파의 대한제국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904년 8월 9일 석방될 때까지 5년 7개월간 한성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한성 감옥의 위치가 저걸 검색하면 지금 그 서대문 형무소 지금은 이제 뭐 역사적인 유물로 지금 이제 전시가 되고 있지만 그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성 감옥의 한성 감옥이 이제 서대문 형무소의 전신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배경을 보겠습니다. 왜 만민공동회가 태동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죠? 1895년 고종 33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이죠.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청나라의 명목상 예속국이었던 조선의 자주독립과 부패정치 척결, 내정개혁, 민중의 참정권과 민권운동을 위해서 1896년 7월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민중 계몽과 참정권, 천부인권을 소개하고 백성의 정치 참여에 필요성 역설을 했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천부인권. 이걸 얘기하면 고종이 봤을 때 아니 내가 이 나라의 그 아버지인데 뭐 천부인권 하늘이 무슨 인권을 주어 이게 화가 날 일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이 미국에 가서 배운 거예요. 말하자면 서재필이 이걸 이제 나의 진짜 모국인 내 나라인 조선에 돌아가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그 조직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서대문에 가면은 그 이제 서대문 형무소 바로 옆에 근처에 독립협회의 독립문이 있죠. 저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립문 그러니까 독립문이 무슨 일본에 저항을 해갖고서 세운 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거기에 영은문이라고 영은 그러니까 참 은혜롭게 가서 그 환영하는 그런 문이라고 그 청나라 이제 사신이 오면은 거기까지 나가서 이제 그 사신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굴욕적인 문이죠. 그 문을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이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이 나라가 중국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고
조선은 독립된 하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독립문을 세운 거고, 그 독립문을 세운 주체가 바로 독립협회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천부인권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백성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 역설을 하다 보니까 독립협회에서는 회원을 가입하는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 뭐, 누구가 됐든 다 들어오라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윤치호 같은 경우에 이제 노비를 갖다 이제 그 해방을 시키죠. 예, 천부인권이라는 게 뭐, 왜, 어, 누구는 노비로 태어나고, 누구는 이제 왕족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양반으로 태어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모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8번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서 1897년 독립협회와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이 주최하에 한성부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와 그 밖의 단체회원, 양반 관료, 중인, 지식인, 평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한 대중집회였으며 처음에는 독립협회와 관료들이 주도를 했다. 자, 그래서 관료들의 참여에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출범 초기에는 관민공동회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국정을 개혁하기 위한 많은 연설과 토론, 발표, 웅변 등이 있었으며 발언권에는 제한이 없었다. 그 뒤에 1898년 3월 이후 이때부터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만민공동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활동과 독자적인 집회를 진행을 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출범 초기에 1897년 초 서재필을 중심으로 종로 내거리에서 군중 집회를 열어 러시아인 고문과 군부의 교련 상환의 해고를 요구하며 대중 여론을 일으켰다. 뭐, 저 당시에 뭐, 외국, 외세들이 막 들어오면서, 뭐, 조선을 깔보고서, 정말,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해고를 요구를 한 거예요. 누가? 만민공동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 개인은 힘들지만, 만민공동회라는 그 시민단체로서는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후 이대회는 계속적으로 열려 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하고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고종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1897년 10월 박정양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적 관료들과 독립협회가 함께 주관하면서 범국민적인 대외 단체로 성장을 했다. 예, 점점 이제 그 고도의 그 조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인이 참여한다는 뜻으로 만민공동회라고 명칭을 또 변경을 했다라고 하네요. 만민이라는 게 뭐 만 명이 1만만짜리 썼기 때문에 만 명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얘기죠. 자,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증가를 했다. 시민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이 시민운동이 점차 커져갖고서 정말 우리나라 근대화에 큰 주도를 했으면 다행인데, 이게 결국은 고종에 의해서 그 아까 익명서 사건이라는 그런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해체가 되는 부름을 맡게 되는 겁니다. 만민공동의 참여자들도 처음에는 주로 지식인과 소상인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학생, 교원, 종교인, 하층민으로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천대받던 상인이나 백정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백정 중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인재가 발굴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은 점차 신분을 초월하여 나라의 일을 논의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로이 발표하였으며 스스로 대표자를 뽑아 만민공동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 시민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는데 결국은 그게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죠. 자,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7년 건양 1년. 자, 건양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을 쓰기로 해서 건양 1년이라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광으로 바꾸죠. 어, 1897년 이후 열린 집회는 독립협회의 영향에 따라 정부의 그릇된 정책 시정과 부패 관료, 무능한 관료 해임, 파면 요구, 의회 설치 요구, 외세 축출과 자주 독립국 선언 요구, 신분 차별 철폐 등을 주 내용으로 했다. 의회를 설치하자라고 했네요. 자, 일본도 메이지 천황이 그 이제 명치 천황이죠.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이제 단행하면서 저런 의회들이 막 설치가 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거예요. 저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었던 거고 또 사람들이 그만큼 머리가 깨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거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이승만이나 윤치호, 윤치호는 나중에 이제 친일로 이제 입장이 변경이 됐지만 어찌됐든 그런 유능한 지식인들이 일본에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소위 그 이제 근대화를 이끌어 나갔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결국은 고종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자, 그러나 독립협회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고 평민과 하층민 출신 지도자와 회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외국에 의존하는 왕실을 비판하고 백성들이 선출한 백성 대표인 의회를 설치하고 의회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 정치를 하자는 견해가 대두가 되었다. 예, 우리가 지금은 대통령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지만 저 때는 고종이라는 절대 그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폐위하기 전에는 뭐 대통령을 새로 선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회 정치를 하자는 얘기죠. 입헌군주제를 이제 예, 그 하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종의 그 권위가 권력이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고종이 그걸 싫어하고 그걸 반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1898년 광무 1년, 건양은 이제 잠깐 쓴 거죠. 양력을 채택을 했으니까 건양이라고 한 건데, 그건 그냥 1년 정도 쓰고, 그 다음해인 1898년에 이제 연호가 광무 변경이 됩니다. 1898년 광무 1년 3월 10일에는 종로에서 독립협회 주최로 약 1만 명의 백성민이 참여하여 공동회가 개최가 된다. 약 1만 명이니까 그게 바로 만민공동회였는데요. 그 다음에 1898년 3월 만민공동에 대해서 평민인 미국 상인 현덕호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백목전 다라구에서 여러 시민들이 이승만의 특종으로 촉발된 러시아의 침략 정책인 부산 저령도 현재 영도라고 얘기하네요. 부산 저령도를 그 조차 요구를 한 거. 러시아가 이제 조차 요구를 한 거죠. 영국이 홍콩을 조차했듯이 한로은행 개설을 규탄하는 성토 집회연설을 하면서 시위가 확산이 됐다. 이처럼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었던 토론의 장인 만민공동회는 조선 백성에게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정말 새로운 거였죠. 이제까지 어떻게 뭐 왕에 대해서 뭐 한마디도 못했는데 의회를 설치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새로운 경험이죠. 현덕호 등의 주도로 러시아의 이권 개입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부문의 철수를 요구했으며 이는 대한제국 정부의 러시아 부문단 철수와 한은행 철폐 조치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외세가 너무 이제 침탈에 들어오니까 그걸 배격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프랑스인 고문과 일본인 군사교육관이 본국 소환 조치도 요구하여 성사를 시켰다. 프랑스 니들 뭐냐? 어, 나와서 뭐 서로 무역을 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고문이라고 들어와갖고서 한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좌지우지 이래라 저래라 이런 간섭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배제를 했던 거죠. 일본 군사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무관하게 점점 더 자발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1898년 3월 10일 날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거의 날마다 열린 만민공동회 집회는 시민이 자발적 참여로 집회가 개최되었고 윤치호 등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윤치호는 그때 당시에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회의를 이끌어가던 사람이 불참해도 회의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때 다뤄지는 안건마다 그를 담당하는 총대위원이나 대표위원을 직접 뽑아 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는 직접 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윤치호, 이성재, 박정양, 유길준 등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독자적으로 시민들끼리 회의를 주관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그 이제 상태가 된 거죠. 자, 뭐 윤치호, 이상재, 박정양, 유길준 뭐 그때 당시에 아주 내노라는 그런 지식인 계층이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점차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자적인 시민단체화 되었다라고 하네요. 일단 뭐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무렵 만민공동회는 맹렬하게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고종은 보부상과 군대의 힘을 빌려 이들을 탄압하고 운동을 진압을 한 거죠. 예. 이 보부상이 문제예요. 뭐 보부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등짐 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고종의 하수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때 당시에. 자, 그다음에 의회 설립 운동과 중추원 설립. 이거 뭐 의회 설립 운동 이거 고종 입장에서 보면 진짜 화가 날 일이죠. 자,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함께 고종에게 의회 설립을 주장했고 거듭된 상주 끝에 고종에게 1898년 광무 1년 10월 말 의회 설립을 허락을 받았다. 이게 마지못해 허락을 했는데 이걸 허락을 해주고 실제로 그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화가 났던 거겠죠. 그래서 보부상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1898년 10월 29일 최대 규모의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10여 개 각종 정치 단체가 주최를 하고 군중 요구에서 10여 명의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해서 종로에서 열린 집회다. 한성 주민은 물론이고 독립협회, 국민협회, 협성회, 일진회 그리고 정부 대표 등 지식인, 중인, 향리, 성균관과 사부 학당의 학생, 신식 학교 학생, 부인, 상인, 승려, 천주교도, 기생, 광대, 백정 등 신분에 관계없이 1만여 명이 인파가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의에서 개막 연설한 사람은 당시 가장 천대를 받던 계층인 백정 출신의 박성춘으로 그는 해방된 천민이다라는 얘기죠. 참 정말 가장 많을 때는 그 조선 그 백성의 반이 이제 노비였다라고 하는데 참 오죽 그 남의 나라 침략을 못했으면 이민족을 끌어다 노예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국민을 노예로 쓴 거예요. 정말 참 그 보면 잔인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박성춘이 그 이제 한 그 연설이죠. 자, 이 사람은 대한에서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군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국 편민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연회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치면 역부족이지만 많은 장대를 합해 바치면 그 힘이 매우 공고해집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만만년 이어지도록 하게 합시다. 예. 뭐 어, 의회를 뭐 설치하자라고 하면서도 고종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 당시만 그때 사람들의 의식이 그거죠. 국부 나라에
아버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감히 뭐 폐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자, 이날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였으며 회의에서 정부의 외세 의존적인 경향을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육개조의 개혁안을 결의하여 고종에게 주청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여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헌의 6조가 뭐냐?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전제 왕권을 공고히 할 것. 그래도 왕권을 보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들을 내치는 거죠. 이권 양해와 외국 차관을 도입하고 일단 돈이 있어야 뭘 하니까. 그다음 외국 군대 지원. 음, 그러니까 뭔가 군사 전술 같은 거를 사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 군대 지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그건 침탈이죠. 그건 배격하는 겁니다. 외국과의 조약을 각부 대신과 민중 대표인 대한제국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며 시행하게 할 것.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민중의 얘기를 들어서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전국 관청의 재정은 모두 탁집에서 일괄 관할하고 예산과 결산의 용도는 인민에게 공포할 것.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동네에서 모임을 해도 저건 다 하는데 감사가 있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 발표하잖아요. 그게 형식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당시에 이 고종 그 조선 정부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혼자 다 했다는 얘기죠. 자, 중재인은 공판, 공개 재판이죠. 중재인은 공개 재판에 회부하되 자복한 후에 재판할 것. 재판관은 황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말고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것. 그다음에 성문화된 장정, 즉 법률을 시행할 것. 상당히 근대화된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재판 하듯이 아니면 왕이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판결을 해버리면 정말 무고하게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고하게 두드려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배격하자는 얘기예요. 자, 만민공동의 헌의육조는 독립협회의 헌의육조 주장과 유사하나 만민공동회는 민권신장의 방법으로서 대한제국 중추원에 대해 하원 설치를 요구하고 하원 의원들 직접적으로 선출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독립협회의 헌의육조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뭐 그것은 뭐 그때 당시 처음 이런 제도를 생각하고 도입하자고 하면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각 단체별로. 네. 자, 11월 1일 종로에는 다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고종 황제에게 재가를 기다렸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에 고종은 헌의욕조는 마땅히 실시할 것이며 그 밖에도 몇 조항을 첨가해 조칙으로 반포할 것이니 해산하여 기다려라 명을 내렸으나 약속과는 달리 탄압을 준비했다. 내용을 보면은 왕권이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명치유신을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나서서 일본을 개혁을 했는데 고종은 자신의 권력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해갖고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개혁 세력들을 갖다가 탄압을 한 겁니다. 자, 11월 2일 새로운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었으며 조선 최초 의회 설립안이었다. 그것이 중추원 의관 50명 중 절반은 정부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천거를 하고 절반은 독립협회에서 27세 이상의 정치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로 투표로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독립협회와 서울 시민들은 호동성을 질렀고 독립협회는 11월 5일 독립관에서 선거를 계획했으나 11월 5일 갑자기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순검들이 부회장 이상재를 비롯하여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체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윤치호는 체포 직전에 피신을 했다라는 얘기죠. 관민공동회에 참석했던 박정희이나 정부 관료들도 해임이 되고 대신 조병세, 조병식, 박재순, 민영기 등 수구파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됐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모함에 의해서 개화파가 이제 그 하나로 몰리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익명서 사건이 발생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익명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거를 모함하는 세력들이 그 익명서 사건을 만들어 갖고 고종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화가 나니까 이제 두드려 잡은 거예요. 내 권력을 제한해? 이런 식으로. 저런 모함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고종이 정말 개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실상이 무엇인지 관련자들을 불러서 내용 파악을 했다라면 지금 우리의 운명이 지금하고 또 다르지 않았을까. 뭐 지금 우리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그냥 그래도 지구상 어디다 내놔도 훌륭한 그런 국가로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허물어뜨리려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서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자, 수국파가 독립협회가 입헌군 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하려 한 다음에 황제를 몰아내고 공화제를 하면 그렇죠. 네, 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황제 입장에서 보면 황제를 몰아내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대통령은 박정양이고 부통령은 윤치호고 내부 대신은 이상재고 외부 대신은 정교 등으로 정권을 지휘한다는 익명서를 거기에다 내다 붙였다. 이게 모함을 한 거예요. 이에 강력히 반발한 만민공동회 총대의원이자 이승만은 배제학자 학생들을 이끌고 대표자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주장하며 종로와 남대문 앞에서 초리한 농성 시위를 전개를 했다. 참 그렇게 반발한 거예요, 이승만. 그게 아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모함을 하니까 반발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집회를 하는 그 광경이네요. 여기 지금 이게 태극기 같아 보이는데 요즘 그 우파 집회에 나가 보면은 다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대한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덕수궁 그 이제 정문이요. 대한문인데 지금은 옛날엔 대안문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대안문으로 봤습니다. 근데 언제 저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10월 10일 체포된 17명 전원을 석방했지만 계속 시위가 지속이 됐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석방을 했지만 뭐 또 탄압을 하겠죠. 결국 이를 빌미로 독립협회의 영향력에 머물러 있었던 만민공동회에 대해서도 탄압에 들어가며 독립협회 간부와 함께 만민공동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를 했다. 그러니까 이승만도 이때 체포가 돼서 투옥이 되고 고문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한성 감옥에 이제 입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년 넘게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이 이제 그 옥살이를 한 거죠. 이후 황제는 양해의 해산을 명령하고 헌의 6조를 폐지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개혁이 또다시 엎어진 겁니다. 그 뒤 1899년 독립협회 해산 후에도 만민공동회는 얼마 동안 활약했으나 정부의 탄압을 받은 후에는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당연하죠. 정부가 탄압하는데 저게 쉽게 이어질 수 있겠어요? 안 되면 지하 활동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활성화되기가 어렵죠. 자, 연설과 웅변가가 이때 배출이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민공동회는 신분 연령 기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기에 뛰어난 웅변가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승만이었다.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이제 아주 뛰어난 웅변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웅변이 결국은 나중에 미국에서 망명이 아니죠. 미국에서 이제 외교 독립을 이제 펼칠 때 많은 도움이 된 거고, 대한민국 그 건국 대통령이 돼서도, 외국 사람들을 다루는데 상당한 예, 무기가 됐었던 거죠. 자, 그런 만민공동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열병가로 그의 가두연설은 민중으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와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때 한 얘기죠. 2천만 동포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죽어 없어진 후라도 나 하나만은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각자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천만 번 맹세합시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외국의 침략이 없는 자주독립국가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웁시다. 이때 뭐 외세가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정말 그 외세 침략을 배제하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저 때를 살아갔던 그 선조들이 참 정말 비참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때 그는 어떤 때는 정동궁 앞에 마당 한 가운데 빈 통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군중에게 열변을 토하다가 독일 공사관의 얕은 담을 뛰어넘어 배제학당으로 몸을 피한 적도 있었다. 왜냐면 이제 탄압을 하니까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정동 거길 가면은 거기 배제대학이 있습니다. 과천군수 기령수가 손에다 큰 뭉치를 들고 내두르며 수천 명의 패거리를 거느리고 이남원 밖에 잠복해 있는 만민공동회를 진압하려고 할 때 이승만은 연단에 올라 아래와 같이 연설을 했다라고 해요. 잠복이 아니라 진복이라는데 이게 참 한자로 쓰질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 진복하여 풍찬노숙하는 것이 진복이라는 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풍찬노숙 하듯이 거기에 이제 어, 요즘 말로 그냥 죽시고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옷들을 탐하느냐 밥을 탐하느냐 다만 한다는 일이 모두가 나라를 위하고 동포를 사랑함이라. 지금 들은 적 못된 간세배가 부상패를 불러 우리 만민을 치라하여 부상패들이 지금 목전에 당도하였는지라. 우리가 죽더라도 충의하는 의리는 가지고 죽을 터이니 신민이 직분해 죽어도 또한 천추의 큰 영광이로라. 네, 이 용어가 19세기 말에 쓰던 용어라서 요즘 우리 입장에서 좀 생소한 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령수, 너도 명색이 국록지신이요. 너도 소위 대한 백성이지. 내 어찌 간세대와 부동하여 부상패를 모집하여 충의하는 우리 만민을 치느냐. 좀 피를 토하는 연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백정 출신의 박성춘, 정부 관료인 박정향, 만민공동의 평안남도 지혜의 소년연사 안창호 등이 연설가를 배출했다. 안창호, 도산 안창호도 여기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네요. 자, 고종의 탄압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종의 탄압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실패입니다. 심례가 아니고 리을과 피읍을 서로 바꿔서 쳤네요. 네. 자, 189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 그런 것을 즐겼는지 모르겠지만 고종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독립협회를 영구히 불법화했다. 자, 이로 인해서 조선의 구한말의 이제 지식인들의 어떤 개혁 운동은 이로 인해서 탄압받고 또 이제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명치 유신을 통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근대화가 됩니다. 그게 결국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의의와 한계를 보겠습니다. 만민공동회는 국가의 자주와 민권을 외친 최초의 근대적 민중운동으로 백성들이 정부를 도와 관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국권을 보호하자는 운동이었다.
소시민의 정치적 역량이 미숙으로 인하여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추지 못했고 소수 지식인이 주도하던 독립협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네, 독립을 하려고는 했지만은 독립협회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음, 독립협회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지식인 계층이었고 만민공동회는 뭐 그야말로 만민 누구나 다 하던 거였기 때문에 뭐 세계 정세를 보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권력이 어떻게 그 운영되는지 이런 면에서는 뭐 훨씬 지식인들이 더 높은 것도 깊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민공동의 운동은 평범하고 비천한 시민들이 주장과 힘을 보여준 대중운동이었다. 그냥 그 의의가 그냥 깊은 거죠. 그다음에 농민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것은 여성이 차별대우를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이 시대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예,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물론 뭐 시대적으로 저런 것들이 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네. 한계점이라면 한계점이지만 또 그걸 뭐 한계라고 크게 지적하기에도 또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또 노비를 그 해방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뭐 선언적인 의미죠. 노비를 해방한다라고 해서 다 노비가 해방이 됐겠어요. 네? 그야말로 뭐 노비 결국은 뭐 일제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뭐 그런 일면이 좀 남아 있는 그런 그 사회 한 구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권력가들 앞에서는 절절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됐든 그래도 선언적이든 또 실질적으로 노비 해방을 했으니까 그 일부 예, 그 사람들은 영향력과 평가를 보겠습니다. 만민공동회는 해방정국의 반탁찬탁운동과 작금이 반탄찬탄이 광화문 집회나 여의도 집회의 효시가 되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만민공동의 그 모습이 지금의 이 우파 집회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도 뭐 그 형태는 똑같은 거니까. 자, 주작보다 더 주작스러운 조선의 성리학과 우의정 척사, 외정이랑 우의정 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것을 이렇게 옹립하고 그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배척하는 그런 사상에 젖어갖고 그 기존 것은 올바른 거고 뭐 외부에서 들어온 건 사악한 거다. 이게 우의정척사잖아요. 그 사상에 젖어갖고 이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맹자왈 공자왈 뭐 요즘도 논어맹자를 참 물론 그건 쓰여 있는 내용이야 진짜 좋은 내용이죠. 좋게 해석하면 정말 그것도 인류의 큰 자산이지만은 너무 거기에 이제 몰입돼 갖고 거기에 매몰돼 갖고서 공맹 탈영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가진 거다라는 얘기죠. 자, 지식인들의 일부를 근대적 지주민권 사상과 자강 사상을 가진 인물로 전환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저렇게 성리학자 우의정 척사에 젖어 있던 사람들의 일부분도 개화가 그 생각이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거, 그건 이제 큰 의의다라는 얘기죠. 또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자유로운 연설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안건 발의가 이루어져서 사실상의 신분 해방의 현장으로서 글쎄 사실상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요? 대중성을 고양시킬 수 있었고 신분과 재산, 계층을 가리지 않은 범국민적인 정치운동이었다는 점. 이것은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네, 정말 이모티콘을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저는 이제 연설하는 그 이모티콘을 이제 이렇게 하나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죄송할 건 아니고요. 정말 그 열렬히 열변을 토했던 연사의 모습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3월 10일 1898년 오늘 날짜 이야기 만민공동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